한국과 베트남의 결별이 시작됐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한국 같은 나라는 별거 아니라며 한국 같은 나라는 1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다면서 한국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하자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잘 살게 되었는데 한국을 뒤통수 치려는 생각만 가득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사실 한국이 아니었으면 경제 발전은 꿈도 꾸지 못했을 텐데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보이며 베트남은 한국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이 한국을 얕잡아 보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손을 잡기 시작했죠. 이런 베트남의 움직임에 한국이 거리를 두며 베트남을 선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베트남의 경제가 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심각하게 베트남의 경제가 추락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베트남이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배신한 베트남의 경제가 갑자기 이렇게 폭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의 온라인 신문사인 베트남넷이 최근 베트남의 경제와 관련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500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1위는 삼성전자로 베트남의 경제력에 삼성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베트남넷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 순위 선정에 가장 권위 있는 베트남 리포트와 베트남넷이 공동 선정하는 올해 베트남 500대 기업에서 삼성의 베트남 타이용우 엔성 생산법인은 베트남 국영기업인 베트남 군사통신그룹 비에텔과 베트남 석유가스그룹, 베트남 대외무역상업은행, 베트남 기술상업은행, 빈그룹, 비나밀크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실제로 베트남 내의 최대 외국의 투자기업이며 박민성, 타이용우엔성, 호찌민 등지의 6개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9년도 베트남 북부 도시인 박민성에 공장을 세운 삼성은 현지에서만 11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가며 현지화에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이 들어오기 전까지 베트남은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노동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근본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의식도 희박해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정말로 처참했는데요. 그런 베트남에 삼성이 들어가면서 베트남인들의 생활이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기업보다 대졸 초입 임금이 약 10에서 15배가량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다 높은 복리후생까지 더불어 직장 내 환경은 지금껏 베트남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당장 직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만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껏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고급 메뉴들과 식자재로 베트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반 베트남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위생조차 불분명한 환경에서 먹는 길거리 음식이었던 반면 삼성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환경에서 위생과 영양, 맛 모든 것을 고려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에서 삼성전자가 매년 생산하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바일 제품 수는 무려 1억 9,200만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일으키는 매출은 무려 74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단독으로만 베트남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30% 정도가 되며 실질적으로 삼성이 베트남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나 베트남은 한국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유독 반한 감정을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직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은 아프리카의 가나나 가봉보다도 가난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에서 오직 가난을 탈출하겠다는 일념으로 전 국민이 뭉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으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국 중 하나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말로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오래전 시절 한국이 베트남보다 가난했다는 점을 들며 한국을 은근히 얕잡아 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예전에는 자신들보다 못 살던 나라가 어느 순간 봤더니 세계 상위권의 선진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질투심이 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일본과 손을 잡습니다. 베트남의 논리는 한국같이 못 살던 나라도 선진국이 되었는데 자신들이라고 못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까지 끌어들이면 한국을 추월하는 건 쉬울 것이라고 계산한 것인데요. 최근 베트남은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일본도 베트남과 협력하여 한국을 견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베트남 총리를 일본으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는데요.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 협력을 비롯한 여러 대외적인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을 잡겠다는 일본과 베트남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잡겠다던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인지 유독 기시다와 판민진 두 총리의 표정은 누구보다 화기애애해 보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인 이 선택이 현재 베트남의 최악의 한 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은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한 일본이지만 까고 보니 사실은 돈이 그렇게 없고 심지어 자국민들의 월급조차 30년 동안 묶어놓은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구매력 평가 기준 연평균 임금은 38,515달러로 한국의 41,960달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ECD 회원국 중 22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일본은 이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한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평균 임금은 선진국 중 최저일 뿐 아니라 선진국 중 유일하게 최근 30년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아사히 신문은 다른 나라와 임금을 비교하면 섬뜩할 정도라며 모두 평균 임금이 오르는 동안 일본만 후순위에 남은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일본의 경제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빈사 상태인 국가를 30년간 어거지로 이끌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제대로 된 실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베트남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선진국 일본은 협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부의 경제 상태가 골마터져가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실제로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만든 빈페스트 그룹은 일본의 조언에 따라 자신들의 자동차 브랜드를 만들고 자동차를 생산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적자만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이 삼성을 따라잡겠다고 만든 빈 스마트폰이라는 브랜드도 처참하게 실패하고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도산해버린 충격적인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일본이 베트남에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이죠. 일본의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니 일본과 손잡고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베트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지만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베트남과 미래를 같이 걸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의 배신의 신뢰를 잃어버린 삼성은 베트남에 대한 비중을 완전히 줄여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의 손절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베트남 공장이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의 차질을 빚어 삼성에 손실을 입힌 것과 더불어 백신 수급을 하기 힘들었던 베트남 정부가 삼성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삼성에 백신을 수급해달라고 압박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을 뒤통수 친 베트남의 행동이었죠. 앞으로 삼성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생산시설을 분산하여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삼성의 생산 비중 중 총 60%에 달하는 베트남 공장의 생산 비중을 30% 이하로 줄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1억 9,200만 대까지 생산하던 베트남 공장의 생산 대수를 그 절반 이하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다른 한국의 기업들마저 탈베트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업체들이 한국의 섬유 기업들입니다. 업체당 적어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의 섬유 의류업체는 무려 921개의 법인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기업들이 대거 베트남에서 빠져나와 중남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베트남의 고용시장은 급격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공장의 운영에도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 삼성까지 빠지니 더 이상 베트남에 있어봤자 큰 손해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의 철수 소식에 베트남의 경제 지표는 바로 적색 경고등이 뜨고 있고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은 의리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잘해준 사람은 쉽게 버리는 민족이 아닌데 베트남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어버렸죠. 적어도 한국 덕분에 이전보다 잘 살게 되었으면 감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혐오는 하지 않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